안녕하세요. 수면 전문 루츠 치과 이혁신 팀장입니다. 자, 오늘은 치과 운영 13년 우리 원장님과 함께 오너 입장에서 직원이 어떻게 했을 때 연봉을 더 높이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쩌면 우리 직원들은 안 들었으면 하는 내용이기도 하겠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러면 우선 우리 연봉 협상이라고 하면은 처음 입사할 때 또는 1년 후에 나의 연봉을 다시 재측정할 때 연봉 협상이라는 걸 하는데 그 직원이 연봉 협상을 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? 네, 일단 연봉은 지금까지 얼마나 잘해왔는지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것을 받는 게 아니라 내년에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봉을 측정하는 것이거든요. 내가 지금까지 잘해온 거에 대해서 받는 것은 성과급이라고 할 수 있고요. 연봉이라면 앞으로 얼마나 더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협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제가 생각했을 때도 내가 1년 동안 지금까지 똑같은 일을 잘 해왔고 앞으로 이 일을 계속 잘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오너 입장에서는 굳이 똑같은 일을 계속 하는데 돈을 더 줄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미래에 어떠한 성과를 낼 것이고 앞으로 내가 어떠한 능력이 더 있기 때문에 얼마큼 더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미리 측정을 하는 게 바로 연봉 협상이라는 거기 때문에 미래에 내가 어떤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병원 입장에서 만약에 실장이라고 하면 상담 환자가 왔을 경우에 성공 확률이 50%였을 때 이거를 뭐 70%에서 80% 이상으로 올린다던가 아니면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는 전화 응대 시 내원 확률을 뭐 50% 정도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70에서 80% 정도 올릴 수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연봉 협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자신의 가치를 약간 좀 객관화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네요. 네, 그렇죠. 연봉 협상 시에 가장 중요한 거는 무작정 1년이 지났으니까 연봉을 올려달라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이 정도 일을 했는데 네. 앞으로는 좀 더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이런 좀 더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늘리고 나서 연봉을 협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네. 누구나 연봉을 당연히 더 많이 받고 싶어 하지만 뭐 여러 가지 병원의 매출이나 여러 가지 경영 환경에 맞춰서 연봉 협상을 해야지 무작정 폐를 더 거듭할수록 그 연봉을 올려달라는 거는 병원의 실정에 하나도 관심 없고 오로지 자기 연봉만 올려달라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. 그럼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겠네요. 네네, 그렇죠. 그러니까 본인이 연봉을 좀 올리고 싶으면 그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좀 설명을 하고 네. 그렇게 해서 원장을 설득하고 해야 되는데 무작정 올려달라는 거는 네, 이거는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. 그렇군요. 우리 루츠 치과는 원장님 보실 때는 타 치과에 비해서 연봉이 높은 편인가요? 그거는 뭐 치과에 대해서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네네.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아, 그렇군요. 적지 않다. 네네. 아무래도 병원이 규모에 비해 좀 잘 되기 때문이겠죠? 꼭 그렇다기보다 뭐 요즘에는 직원들의 눈치를 보기 싫어서 네. 한 대보다는 적게 주면 적게 네. 주는 것보다는 좀 네. 더 주고서 네. 눈치를 안 보는 게 제가 좀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요즘은 이제 좀 바뀌어가지고 오너가 이제 직원들의 눈치를 보는 그러한 이제 세상이 되었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직원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실제로도 직원 구하기 좀 어려운 편인가요? 제가 병원 한 10년 전에만 했을 네. 때도 구인 광고를 내면 뭐 이력서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. 네. 요즘에는 이력서가 진짜 뭐 가뭄에 콩나듯이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네. 구인난은 확실히 심해진 것 같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리고 그 보통 이력서를 낼 때 보통 지원자분들이 포트폴리오를 같이 첨부해서 내는 경우도 있는데 또 연봉 협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포트폴리오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게 연봉 협상을 좀 더 객관화할 수 있지 않나. 자기가 이때까지 어떤 일을 할 수 있었고 네.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서 뭐 어떤 분야까지 그렇게 만들겠다 해서 네. 자기의 포부와 역량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원장을 설득하는 게 되게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. 보통 취업을 하시면 포트폴리오를 업데이트를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네네. 사실 뭐 그게 쉽지는 않아요. 사실 쓰는 것도 그렇고 쉽지는 않은데 사실 포트폴리오가 있으면 어쨌든 간에 자기 객관화가 잘 되기 때문에
자기가 얼만큼의 연봉을 요구할 수 있을지도 본인도 알 거고, 말씀하신 것처럼 원장님들을 설득하는데도 그만한 이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니 아마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는 말씀이시네요. 네네,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어쨌든 간에 포트폴리오는 사실 뭐 요즘은 평생 직장이 없다고 하잖아요. 다른 곳에서도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꾸준히 업데이트하는 건 좀 귀찮아도 많이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. 아, 네, 맞습니다.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영상을 공개 안 하고 사실 저만 이제 가끔씩 보면서 이제 연봉 영상을 좀 꿀팁으로 좀 갖고 싶은 영상인데, 결론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앞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,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제작하는 것, 그것을 가지고 있다 연봉 영상을 내 제출하는 것, 그것이 일단 가장 키포인트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. 그걸 제출함으로써 이제 뭐 원장이나 회사에서 CEO들을 객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네. 되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근데 보통 포트폴리오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럼 포트폴리오에 어떤 이야기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? 포트폴리오는 그냥 뭐 거창한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네.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, 뭐 네. 예를 들면은 저희가 치과에서는 뭐 위생사회 같은 경우는 네. 그 전까지는 문이라는 걸 뜨고 그 정도까지만 할 수 있었는데 네. 그 다음에는 뭐 임플란트를 할 때 억시를 할 수 있고 이런 좀 디테일하게 네. 내가 할 수 있는 분야를 좀 이렇게 써나가는 그렇게 되고,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네. 그렇게 어렵다고 보지는 않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오늘 너무 좋은 이제 연봉 협상에 대한 꿀팁을 주셨는데, 제가 뭐 1년이 이제 지나고 나면 저도 연봉 협상을 또 하겠지만, 뭐 그때 가서 이 영상을 제가 다시 한번 참고를 해서 정말 연봉이 올라가는가 아니면은 연봉이 떨어지는 거, 어쨌든 간에 둘 중 하나의 컨텐츠는 이제 만들어지겠네요. 그때 다시 한번 제가 후기를 원장님한테 컨펌 안 받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. 가시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